124회 전산회계 1급 실기. 첫 번째는 기초정보관리 및 전기분 재무제표인데 첫 번째 거래처 등록이래요. 그러면 여기 거래처 등록에다가 여러분이 등록하시면 되겠죠. 자, 거래처 등록에 보니까 하나전자예요. 금융기관이나 신용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가 앞에 공짜를 붙여도 되고 그냥 1010번 이렇게 찍으면 돼요. 그냥. 그럼 앞에 공짜가 자동으로 붙어요. 주식회사 이거 다 찍어야 됩니다. 주식회사 하나전자. 그리고 유형은 매출이래요. 그럼 1번 매출.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 그냥 찍으면 돼. 621 부산 쪽이래. 경남 쪽. 81 00728. 621 81 00728 62 81 이게 가만히 있어봐. 이걸 내가 선택을 이쪽으로 하고 했구나. 621 81 00728 이게요 사업자 번호가 잘못되면 이거 빨간색으로 뜨거든요. 이거 실제로 이 사업자 번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대표자 성명이 김하나. 그 다음에 업태는 제조업. 업종이란 뜻이에요. 업종은 종목은 전자제품. 그 다음에 이제 주소는 그냥 타자 치면 돼요. 주소는 그냥 타자. 쭉 해가지고 타자를 그냥 쭉 찍어주시면 돼요. 자,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로 200 그리고 200까지 찍고 200 그다음 서동이라고 찍고 밑으로 내려와서 뭐 없네. 자, 이렇게 찍어주시면 끝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요 거래처 등록은 끝났고 더 이상 없으니까 여기 있는 거 다 써먹었죠? 그럼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 요거 들어가서 자 852 코드가 나오면 무조건 찍어. 852 요 코드란에서 852 계정 과목이 조교 등록에 반영하시오. 852 계정 과목을 인적 용역비래요. 852 분명히 852 여기에 사용자 설정 계정이라고 있으니까 만들어 쓰는 거예요. 인적 용역비. 자, 그 다음에 성격은 경비. 세 번째 거 경비. 그리고 됐고 이제 현금 적요 1번 찍고 그 다음에 강사료 현금 지급. 그리고 그 다음에 대체적요 1번에는 강사료 미지급. 자, 이렇게 찍어주시면 끝난 거예요. 2번은. 이 빨간 거 고칠 때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F2 누르고 하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거래처별 초기월 요거 들어가서 요 회차 문제는 좀 쉽게 나온 겁니다. 정기분 재무제표 수정하는 문제가 없죠, 여기서는. 자, 그럼 여기 불러오기 버튼 누르라 그랬죠? 우선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미수금. 여기 미수금 있죠? 자, 미수금에 한번 비교해봐. 하나가 150인데 틀렸죠?
그럼 150만원. 그 다음에 대박이 1000만원. 이건 맞고, 그 다음에 신한카드가 210만원. 맞네. 그럼 차익이 없네요.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 밑으로 좀 내려가서 외상매입금. 자, 외상매입금에 이원 없네. 블록상사가 1065만원. 일단 여기 있고 이원이 없어. 그러면 F2 눌러가지고 이원 입력하고 400만원 입력하고, 블록상사는 1065만원 맞고, 그 다음에 조화유통 1385만원 맞고, 희망상사 2500 맞고, 차익이 없네요. 그럼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선수금 클릭을 잘해야 돼요. 제주조화가 280, 아름이 200이네요. 그럼 요거 200 이렇게 찍어서 차익이 없으면 요 문제도 끝.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전표 입력이죠. 일반 전표. 자, 일반 전표 입력입니다. (07월 10일) 이거 찍을 때요, 07 이렇게 찍어야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갑니다. 커서가. 사무실 공간 확장에 따라 공간 분량과 체결한 건물 임대차 계약의 잔금 지급일이 도래하였다. 총 임차보증금 1000만원 중 계약금으로 선지급한 400을 제외한 잔액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다. 그럼 이건 차변에 임차보증금이죠. 임차보증금 찍고 거래처 적어야죠. 임차보증금. 공간 플랜 찍으면 공간 플랜 나오고, 차변에 1000만원. 그리고 대변은 미리 줬던 거 뭐였어요? 선급금이었죠? 자, 대변에 선급금 퉁쳐야죠. 자, 역시 212번 공간 플랜. 그래서 요거 400. 그리고 나머지는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실무에서는 보통예금도 은행을 입력해야 된다는 거. 자, 2번이 좀 중요합니다. 2번. 자, 그래서 여기 8월 30일은 외상매출금이 2만 달러인데 2만 달러 회수했지만 선적일의 환율로 하니까 1100원 하니까 2200만원. 대변에 108번 외상매출금. 자, ST그룹이니까 S 하나만 찍어도 나와요. ST그룹. 자, 여기서 2만 달러. 여기 지금 2만 달러인데 1100원이니까 요 1100원이니까 2200만원. 그리고 차변에는 보통예금이 들어왔으니까 103번 보통예금 2300만원. 여기 지금 8월 30일 환율이 1150원이니까 1150원 곱하기 2만 달러 하니까, 그러면 이제 대변에 외환 차익. 이렇게 분개해 주면 되죠. 요거 지금 잘못 입력됐어요. 이걸 건드려서 잘못 입력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25일 날 제조부 생산과정에 3일간 일용직을 고용하고 급여 30만원 중 고용보험료 2,700원을 제외한 요거를 29만 7,300원을 보통예금 지급했다. 일용직 급여는 작급으로 할 것. 일용직은 작급입니다. 가끔 시험에 여기 나왔었어요. 09월 25일. 그럼 차변에 잡급. 근데 제조부 작급이죠. 그럼 500번대 작급, 800번대 작급, 500번대 작급에서 500번대 작급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2,700원을 더하니까 30만원이네요. 급여 30만원. 그리고 대변에는 이해수금.
예수금이 2,700원. 그리고 대변의 나머지는 103번 보통예금. 이렇게 됐죠. 9월 25일 됐고 10월 7일. 날짜는 정확히 찍어야 됩니다. 아리의 외상매입금을 결제하기 위해 당사가 제품 매출 대가로 보유하고 있던 한울의 바드롬 약소금을 배서양도하여 지급했다. 이건 바드롬으로 처리했었죠. 그럼 10월 7일 날 차변에 외상매입금 251번, 외상매입금 거래처는 아리. 그래서 이게 700만원. 그리고 대변에는 어음이 나갔죠. 110번 바드롬인데 거래처가 중요합니다. 여기 지금 아리로 할까요? 한올로 할까요? 그렇죠. 여기 한올한테 받았던 어음이니까 한올 이렇게 거래처를 적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요 거래처 변경, 요거 별표해 놓으세요. 어음을 배서양도 하거나 할인할 때는 거래처 변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1월 14일. 자, 꼬마저축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차입금 2천만원 중 1,500원은 보통예금으로 지급하고 1,500만원은 보통예금 지급하고 나머지 500원 채무를 면제받았다. 그러면 차변에 장기차입금 거래처가 꼬마저축은행. 그래서 금액이 2천만원. 그 다음에 1,500원 보통예금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1,500만원. 요 실무에서나 FAT, TAT 시험에는 보통예금도 은행 입력해야 됩니다. 여기는 없죠. 또 대변에 나머지는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채무 면제 이익. 자, 이렇게 해주면 이 문제 끝났고요. 그 다음에 12월 23일 단기 투자 목적입니다.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이죠. 선일전자 보통주 1,100주를 1주당 11,000원. 여기서 액면은 필요 없죠. 그러니까 액면이 필요한 경우는 그 발행할 경우,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으로 발행하죠. 여러분들 프린트 가지고 다니시죠? 조금 있다가 이거 끝나고 프린트해서 주식회사 자본 분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거 같이 공부해야 돼요. 1,100원 취득하였고 취득하는 과정에서 매입 비용 3만원이 발생하였다. 보통주 매입 관련 금액은 모두 당좌예금에 이체했고 수수료는 영업비용으로 처리할 것. 이거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금액이 1,100주인데 11,000원이죠. 그럼 얼마예요? 1,210만원. 그리고 차변에 수수료 비용 984번. 영업비 비용 요거 잊지 마세요. 자, 요 수수료 비용은 3만원. 증권회사의 수수료 비용 주는 거, 요거 수수료 비용이. 이번에 증권회사가 돈 많이 벌었대요. 알죠? 이번에 주식 가격이 올랐다 떨어졌다 해갖고 영끌한 사람들 이번에 엄청 손해봤어. 그러니까 주식은 투자 함부로 하면 안 돼. 대변에 뭐로 다 줬어요? 모두 다 당좌예금, 보통주 매입 관련 금액은 모두 당좌예금이니까 102번 당좌예금. 그럼 끝났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일반 전표 끝났고, 이번에 득본 게 국민연금은 손해 엄청 봤대요. 국민연금이. 왜냐면 국민연금이 빨리 주식을 팔아야 되는데 얼른 팔고 나간 사람만 돈 벌었지 이번에.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자, 여기 매입 매출 전표 입력입니다. (7월 20일) 07월 20일
에이스전자의 제품을 판매하고 전자생명에서를 발급하였다. 제품 판매하고 전자생명에서를 발급했으면 뭐 150 현금 받고 나머지 예상이면 혼합이고, 그냥 여기 매출에서 11번 과세밖에 없죠. 그 품목은 여기나 밑에 나와 있죠. 제품이라고. 그럼 제품 그냥 실무에서는 뭐 구체적으로 적겠죠. 제품 종류를. 자, 공급가액이 400, 부가세 40. 거래처 코드는 누구한테 팔았어요? 에이스. 에이스전자. 전자가 1번 여, 그 다음에 분계는 3번 혼합. 제품 매출이고 차변에 150원 현금 받았으니까 101번 현금 150. 나머지 차변은 외상으로 했으니까 108번 외상 매출. 그럼 그냥 끝이에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이거 아주 가장 기본적인 문제죠. 7월 20일 됐고 2번 08월 02일 날 UI텍으로부터 공장의 시설 보호 목적으로 CCTV 설치 완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 총액 330만 원이며 당일에 현금 30을 지급하고 나머지 10회에 걸쳐 매달 말일에 균등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계정과목은 설비 장치 과목을 사용하고 이거 뭐 생략하라 그랬죠. 자, 여기 전자생명에서 발급받았대요. 근데 이거는 CCTV는 회사 업무 목적이죠. 이건 부가세 공제가 됩니다. 그럼 51번 과세예요. 자동차 큰 자동차 1000cc 초과되는 자동차 산 것도 아니고 화물차 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럼 아니면 이제 불공이지만 이제 여기 이거는 업무에 필요하니까 공제가 됩니다. 자, 여기 그 과세일 경우 부가세 포함이라 그랬죠? 그러면 땡땡으로 나갈 때, 투땡으로 나갈 땐 뒤에 게 부가세야. 그럼 300을 써주면 30, 330. UI텍.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받았으니까 1번요. 분계는 혼합. 그러면 여기 원재료로 돼 있죠? 원재료가 아니라 뭐라고 하라 그랬어요? 설비 장치 하고 대변에는 이거 고쳐줘야 돼요. 기본 세팅이 원재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현금으로 101번 현금 30만원. 부가세는 이제 현찰로 보통 달라 그래요. 그럼 대변에 나머지는 이건 미지급금 253번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월 20일 이거 매일 매출 전표는 과세 유형만 잘 판단하면은 분계를 아주 쉽게 잘 할 수 있어요. 분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홍보물 서류를 전달하기 위해 운반비를 현금 결제하고 현금 영수증을 수취했다. 이거 지금 운반비죠? 운반비 준 거예요. 현금 영수증을 수취했대. 근데 여기 보니까 그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있어요. 그러면 총거래가 33,000원. 현금 영수증을 수취했다면 여기 현과 있죠? 현금과세 61번. 현과 품목은 이제 운반비 준 거고, 여기 공급가액란에 공급대가를 입력하면 자동 분리된다 그랬죠? 33,000원. 그러면 3만원과 3,000원. 거래처는 누구한테 했어요? 여기 그 백마운수라고 돼 있죠? 여기 밑에. 그래서 백마운수. 실무에서는 이 종이 쪽지 한 장만 딱 주어지고 우리가 입력을 해야 돼요. 1번 현금. 그리고 원재료가 아니라 이걸 뭐라고 써야 돼요? 운반비. 운반비인데 무슨 운반비냐? 판매거래처 800번대.
공장의 뭐 그런 운반비가 아니고 이거는 그 판매 거래처니까 그 판매 거래처 홍보물 서류 전달하는 거니까 800권 되죠. 그럼 끝났어요. 그냥 출금 전표로 3번 했고 4번. 자, 날짜는 찍고 봐요. 10월 01일. 자, 제조부에 사용하는 기계장치 수선비. 기계장치 수선비면 이거는 500번 되죠. 신용카드 매출 전표로 결제했다. 수선비 지출은 수익적 지출. 여러분, 자본적 지출일 때는 뭐라 그럴까요? 기계장치로 해줘야 되겠죠? 근데 수익적 지출이니까 수선비로 하면 되죠. 자동차 같으면 뭐라고 할까요? 차량 유지비. 수익적 지출은. 자, 근데 여기 우리 카드예요. 결제하였다. 카드로 결제했어. 그러면 카과, 여기 57번 카과. 왜냐면 여기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카과 57번 카과. 그래서 품목은 이제 기계 수선비. 자, 공급가액란에 공급 대가 66만 원 입력하면 자동 분리된다 그랬죠? 60만 원과 6만 원. 그다음에 거래처는 자, 여기 거래처가 누구예요? 최신테크라고 나와 있죠? 최신테크. 그리고 신용카드를 꼭 적어야 돼요. 신용카드 입력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 카드예요. 그 우리 카드 두 번째, 우리 카드. 그렇게 하고 분계는 4번 카드. 그러면 이게 여기 거래처가 우리 카드로 이렇게 바뀌어 있고요. 고지서가 날라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근데 여기 체크카드라 그러면 그냥 보통 예금이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자, 여기 원재료로 돼 있는 거를 뭐라고 친다고요? 수선비. 500번 대 수선비. 왜냐면 기계장치니까 제조업은 쓰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 끝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월 18일. 이게 문제를 많이 그러니까 이 책에 있는 문제 끝까지 다 풀고 더 풀면요. 시험장에 가면 그냥 평상시 공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냥 충분히 합격해요.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안 한 분들이 시간이 좀 모자르더라고. 그러니까 아예 그 이론이 좀 복잡할 것 같다. 그럼 실기부터 해버려. 30분 내로 실기 풀고 그 다음에 이론해요. 그냥 그렇게 하면 아주 속편해요. 11월 18일 월성 상사의 구매 확인서에 의한 제품 1,500만 원을 판매하고 영세율 전자세금연서를 발급하였다. 그러면 영세죠. 판매 대금 40%는 어음으로 수령했고 그럼 받을 어음이네요. 나머지 대금은 다음 달에 수령하기로 했다. 근데 이건 제품 팔고 다음 달에 받기로 했으면 외상매출금이죠. 그 다음에 여기 구매 확인서의 제품을 판매하고 간접 수출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그 영세 12번 영세죠. 영의 세율이다. 그리고 여기 제품. 자, 공급가액이 1,5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거래처는 월성.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죠. 영세율 전자 그리고 영세율 구분에 이거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빨간색 오죽했으면 빨간색으로 표시했을까. 자, 이건 구매 확인서 내국신용장 3번을 선택해줘. 이거 하나 빼먹잖아요. 그러면 이거 틀린 걸로 채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입력 맞게 해놓고 이거 하나 빼먹었다고 틀리면 억울하잖아. 그리고 이거 분계는 혼합. 제품 매출이고 차변에 40%는 어음으로 수령했고 차변에 110번 받으러 40%면 얼마예요? 4, 1, 4, 4, 5, 20. 600이죠? 예, 600. 그 다음에 나머지는 외상매출금 108번 외상매출금. 그러니까 코드를 몇 개는 외워야 돼. 101번 현금, 102번 낭자예금, 103번 보통예금, 108번 외상매출금, 110번 받으라면 이건 계속 나와요. 미수금 120번, 251번 외상매입금, 252번 지급보험, 253번 미지급금. 이거는 반드시 외워서 코드로 입력해야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시간 내에 빨리 풀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2월 24일. 승용차 1457cc면 1000cc가 초과되니까 이건 불공이겠네요.
1,700만 원 부가세 별도로 취득하고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으면 불공에 해당하는 거는 아예 여기 메인 매출 전폐에 안 들어갑니다. 일반 전폐에 들어가요. 조금 이따 그거 나와요. 그 문제가. 자, 1,700만 원 차량 대금은 당사의 당좌예금에서 이체하였다. 그러면 승용차를 1,700에 취득하고 발급받았대요. 그러면 이거는 이쪽에 54번 불공이죠. 경차를 샀다. 1000cc 미만이나 화물차를 샀다. 그럼 과세입니다. 품목은 승용차. 승용차에 여기 그 넘버 번호를 입력하거나 1457 뭐 이렇게 입력하거나 실무에서 구체적으로 입력을 해야 돼요. 그 보통 넘버 입력을 많이 해요. 공급가액은 1,700만 원. 부가세 별도죠. 그럼 170. 거래처는 중고. 전자세금 계산이니까 1번요. 그 다음에 여기 불공제 사유에 이거 꼭 입력해야 됩니다. 카드도 그렇고 이거 불공제 사유. 그 다음에 영세도 그렇고 개별소비세법 제1조 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 구입 또는 유지 뭐 이런 거 3번을 선택해 줘야 돼. 사업과 관련이 없는 건 대표이사 개인적으로 소비, 기업 업무 추진비는 접대비로 나간 거, 면세사업 관련해서 토지의 자본적 기질 보통 여기까지 나와요. 내가 이걸 샀는데 이 자동차를 샀는데 면세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썼다. 학원에 학원에 사용하기 위해 썼다. 그러면 학원은 면세기 때문에 그러면 요 5번째 걸 선택해 줘야 돼요. 근데 여기는 개별소비세법. 분계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당좌예금에서 이체했다니까 혼합이죠. 그러면 여기 원재료가 아니라 이걸 뭐라고 바꿔야 돼요? 차량 운반구. 그러니까 이 부가세가 불공일 땐 자동이 플러스가 됩니다. 요거 저기 공급가액에다 부가세 더한 1,870이 그냥 그렇게 돼버려요. 그리고 대변은 당좌예금에서 이체했으니까 102번 당좌예금. 이렇게 하면 끝났죠. 자, 6번 끝나고 이제 문제 4번입니다. 자, 문제 4번. 8월 30일 영업부서 직원이 우리 식당에서 식사하고 법인명 하나카드로 결제한 55만 원 부가세 포함 직원 회식비로 판단하여 메인 매출 전폐에 입력하였다. 수상하죠? 메인 매출 전폐 입력했대.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 08월 31일 08월 31일 이렇게 카과로 입력을 했어요. 직원 회식비로. 그러나 해당 비용은 거래처와 업무 추진비로 사용된 것이 확인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업무 추진비로 확인돼서 카드로 결제했는데 업무 추진비야. 그럼 이거는 여기 관계가 없어요. 여기하고. 왜냐하면 이거는 부가세 공제가 안 된단 말이야. 이건 불공제예요. 그런데 이건 메인 매출 전폐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삭제를 해줘야 됩니다. 아예 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불공제에 해당하는 거는 아예 여기 메인 매출 전폐에 입력이 안 됩니다. 입력이 아예 안 돼요. 그리고 요 밑에도 보니까 보통예금에 법인 통장에 입금했다. 뭐 이것도 보니까 여기 메인 매출 전폐 관계가 없어요. 이 문제 4번은 이건 메인 매출 전폐에서 이거 삭제하고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이거 꺼버리고 일반 전폐로 들어가야 돼. 그냥 뭐 두고 해도 되고. 자, 일반 전폐로 들어가서 이걸 입력해 줘야 돼요. 자, 날짜를 08월 31일. 자, 하나카드로 결제하는 55만 원 직원 회식비가 아니라 거래처 업무 추진비래요. 그러면 이건 영업부서 거죠? 기업 업무 추진비. 영업부서니까 800번대 기업 업무 추진비하고 55만 원. 그냥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그냥 해주는 겁니다. 대변에 이거는 카드로 결제했죠? 그럼 253번 미지급금. 여기서 하나카드.
그럼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카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 불공이라고 선택해서 메인 매출연표에 입력하는 거는 세금 계산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이 돼요. 세금 계산서를 받은 경우.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 받고 매입한 경우만 불공이라고 입력하는 거고, 이걸 불공이라고 입력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줘야 돼요. 이거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배운 분들, 여러분들은 이제 절대 안 헷갈릴 거로 이제 믿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금계산서가 아닌 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반드시 일반 전표에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부가세가 없어요. 보통예금 이자 9월 30일, 09월 30일. 자, 이렇게 찍어놨어요. 보통예금의 이자 150만 원은 은행에서 수령하여 법인 통장에 입금하였다. 담당자는 전액 이자 수익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나 수령한 금액은 이자 소득세를 공제한 후의 금액임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하하. 그러면 원래 이자는 180이에요. 그럼 요 9월 30일 이자가 원래 180을 받았는데 30 소득세를 띄고 나머지만 받은 거예요. 그럼 이자 수익을 180으로 고치고 그 다음에 돈은 150 들어온 건 맞으니까 차변에 요거를 세금을 미리 냈다 그래서 선납세금이라 그래줘야 됩니다. 이렇게 30을 해주도록 이렇게 고치라 이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자 수익이 180이 되고 선납세금으로 해줘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류 수정이 끝났어요. 이제 결산정리사항으로 들어갑니다. 말대감 태법을 찾으라 그랬죠? 문제 5번 나오면 자, 여기 보니까 말대감, 기말재고 여기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2번 보니까 영어권, 상각, 말대감, 감가상각이 됐든 상각이 됐든 이게 무형자산 상각이죠. 이거는 두 개 다 여기 들어가야 돼요. 결산자료 입력. 이걸 여세요. 자, 결산자료 입력을 열고 01월부터 12월 이렇게 여신 다음에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요 기말재고 여기 3번 이거부터 먼저 합시다. 원재료 936만원 여기다 적으면 돼. 그냥 요 기말 상품이 있지만 상품은 재고가 없으니까 기말 원재료란 요 연두 색깔만 숫자가 입력이 됩니다. 9360 됐고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은 조금 내려가면 요 밑에 기말 제공품 여기에 675만원 됐고 그 다음에 기말 제품은 여기에 112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돼요. 여기에 만약에 선적지 인도기준으로 원재료를 매입해서 운송 중에 있다 그러면 그 선적지 인도기준의 원재료라 그러면 원재료에 플러스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시용품인데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안 했다 그러면 제품에다 플러스. 그 다음에 그 위탁 판매한 제품이 수탁자가 판매하지 않고 보관 중이다 그러면 제품에다 플러스.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원재료 재고가 모자라는데 비정상적으로 모자란다 그러면 일반 전표에 재고자산 감모손실 원재료 이렇게 하고 여기에는 적은 금액 그 실지재고 시가 중에 장부재고 실지재고 시가 나오면 그 중에 제일 적은 금액 입력해야 돼요. 그 프린트에도 있고 그거는 이제 세무 2급에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업권을 해줘야 되는데 영업권 이 무형자산 여기 영업권 상각은 여기 무형자산은 다 판관비에 있어요. 제조부에 있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자, 거의 다 무형자산 상각은 여기에 있습니다. 영업권 상각. 근데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당사가 당해년도 10월 1일에 업무전 금년에 샀어요. 금년에 영업권 1억 2천의 무형자산 상각비 판관비를 계상하시오. 영업권은 무형자산이고 내용연수가 5년
정액법을 적용하기로 한다. 단 직접 상각하며 대부분 다 무용자산은 다 직접법 상각이에요. 월할 계산할 것. 자, 달로 나누라 이거예요. 그러면 자, 1억 2천을 5로 나눠봐. 나누기 5 해봐요. 나누기 5. 그럼 얼마 나와? 2,400만 원 나오죠? 5, 2는 10, 5, 4, 22. 1년에 2,400만 원을 상각을 하는데 금년은 언제 취득했어요? 10월 1일이죠? 그러면 여기 10월 1일부터 자,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상각을 하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 몇 개월이에요? 10월달, 11월달, 12월달 3개월이죠? 요건 1년에 2,400만 원이야. 그러면 여기 지금 3개월이에요. 12달. 그러면 2,400만 원 곱하기 12달 중에 3개월이에요. 4분의 1. 그럼 4분의 1이잖아요. 약분하면 3, 42, 4, 6이 24, 600만 원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 600만 원을 여기다 갖다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분기할 때 영업권 상각, 무형자산 상각비, 그 다음에 영업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기말재고는 분계를 할 수가 없어.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결산으로 해야 돼요. 기말재고 분계를 할 수가 없어. 원재료 제공금 제품은 분계를 수십 개를 해야 돼. 자, 요 두 개 다 했으면 전표 추가 버튼을 눌러요. 일반 전표에 추가하겠습니까? 그럼 자동결산 분계 완료 끝났죠? 그리고 이제 일반 전표를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제 12월 31일을 여는 겁니다. 이제 12월 31일을 열면 결차결대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죠? 이거 우리가 옛날에 다 상품은 상품 매출원 깔아가고 원재료 이렇게 해가지고 제품으로 하고 뭐 이렇게 비용 이거 다 분계를 해줬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요. 제품 매출원가까지 다 구해줘야 되는 거야. 이거 원재료 제공금 제품 이 분계를 수동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이 자동 결산을 만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번에 사무실의 임차 기간은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이며 임차 개시일에 임차료 480만 원을 전액 현금 지급하고 즉시 단기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다. 자, 이게 1년치 임차료예요. 1년치 10월부터 그 다음에 9월 30일까지. 그럼 1년 보니까 12달로 나누면 1개월에 얼마씩이에요? 40만 원 나오죠? 맞아요? 12달로 나누잖아. 480 나누기 12달. 그러면 10월 1일부터 단기 비용으로 처리했다 그랬는데 10월부터 석 달만 당기고 여러분 12달 중에 석 달만 당기면 내년 거는 9월 달이니까 9개월치잖아. 그러면 9개월치 하니까 9, 4, 36, 360만 원은 이게 선급 비용이야. 내년 거란 말이야. 내년 거. 그러면 차변에 선급 비용 36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임차료 36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럼 여기다가 차변에 선급 비용 이건 거래처 입력이 안 됩니다. 36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임차료인데 영업부 사무실이니까 800원대 임차료. 이렇게 해주시면 끝났죠. 자, 이렇게 이제 입력이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 6번만 남았죠. 자, 지금 현재 31분 걸렸어요. 요거 하는데 제가 설명하면서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요 속도로 풀면 30분 정도에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2월 말일 기준 매입처 희망상사의 외상매입금 잔액. 여러분들 거래처가 나오면 조회할 때 거래처가 나오면 무조건 무슨 원자? 무슨 원자? 거래처 원자. 기억해 두세요. 자, 거래처 원자. 그러면 언제? 6월 말 기준이에요. 06월 30일, 06월 30일. 계정 과목 외상 매입금이죠. 그럼 251번 코드 그리고 엔터 치면 여기 희망상사가 있어요. 여기 찾았죠? 여기 지금 잔액이 대변이 증가하고 차변이 감소인데 그대로 있네요. 4,150만원. 그럼 여기 외상매입금 잔액은 4,100. 아니 세상에 금년에 외상값을 하나도 갚지를 못했네. 하나도 외상값 못 갚은 거야. 그냥 그대로 외상값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문제니까 이렇지 실무에서는 뭐 수시로 갚겠죠. 안 갚았다간 상대방이 이제 난리치겠지. 그러니까 외상매입금 잔액은 4,150. 자, 이렇게 거래처 원장. 자, 여기 희망상사가 나왔으니까 거래처 원장. 두 번째, 1분기 동안 발생한 영업의 비용은 얼마인가? 이거요, 두 군데서 볼 수 있어요. 월계표에서도 볼 수 있고, 1분기니까. 여기에 그 영업의 비용이니까 손익계산서에 볼 수도 있어요. 자, 손익계산서에 1월부터, 이거요, 1월부터 3월이니까 손익계산서지, 만약에 2월부터 3월 그러면 손익계산서 들어가면 안 돼. 월계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월계표로 한번 열어보자고. 그럼 월계표 1월, 01월하고 03월. 그리고 여기 영업의 비용을 밑으로 쭉 내려가면 있어요. 여기에 판관비 밑에 영업의 비용 58만 2천원. 58만 2천원. 58만 2천원. 요거 합계. 현금으로 지급한 영업의 비용이 얼마냐 그러면 요 봐 38만 2천원이죠. 근데 영업의 비용 1월부터 3월이니까 그냥 1, 3인데 이거는 월계표가 이제 이렇게 중간에 1월부터 3월 또는 2월부터 3월 그러면 월계표밖에 안 돼요. 다른 데서 못 구해. 손익계산서는 1월부터 3월이니까 그냥 3월 찍고 엔터 치면 여기 밑에 영업비용에 58만 2천원 똑같이 나와요. 이렇게 58만 2. 해답에는 이거 손익계산서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제가 월계표로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월계표로 하세요. 이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를 봐도 돼요. 뭐 1월부터 되면 뭐 6월 말 현재 그러면 1월부터 6월 말 현재니까 그건 들어가도 돼요. 그리고 전기 말에 비해서 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전기 말에 잘 보세요. 여기 앞에 보세요. 전기 말에 비해서 영업비 비용이 얼마나 증감되었느냐. 그러니까 3월 말에 전기 말에 비해서 3월 말에 영업 비용이 얼마나 증감되었느냐. 그러면 요 1,000만 원과 58만 2천 원을 비교해서 그 차액을 계산기로 빼갖고 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기하고 비교하는 형식으로 나오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렇게 원가명세서 들어가면 이렇게 전기, 단기 요거밖에 없어요. 잉여금 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는 요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자본변동표도. 자본변동표는 기초자본, 기말자본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요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성하라고도 나옵니다. 요 날짜 단기 처분 예정일 내년 날짜로 입력하고 여기다가 입력하라고도 나와요. 시험에 결산정리사항에 같이. 자, 이렇게 해주시면 요거 끝났고 그 다음에 3번 일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1월부터 3월과 부가세 확정신고기간 4월부터 6월에 매출 세금계에서 발급 매수의 차이는 얼마인가? 양의 값으로 입력할 것. 자, 여기 부가가치에 여기 금액을 물어볼 땐 신고서고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매수, 그 다음에 거래처 수, 그 다음에 여기 매입 매출장에는 과세 유형별로 과세 영세 뭐 그거 별로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때 그럼 지금은 이걸 열어야 돼요. 부가세
부가세 신고서가 아니고 세금연서 합계표. 세금연서 합계표. 이건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서고요. 자, 세무 1급 할 때는 그런 것도 좀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1월부터 3월, 01월, 03월. 그리고 자, 여기 매출이죠? 여기 매출 매입, 여기 매출 탭, 매입 탭. 여기 매출 탭을 보시면 1월부터 3월에 매출 생겨 발급 매수. 발급 매수 여기 나왔네. 33. 자, 1월부터 3월은 33매. 그 다음에 여기 합계 있잖아. 거래처 수가 13군데. 33. 요 밑에는 종이세금에서 발급한 경우고 요 위에는 전자세금에서 발급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종이가 없으니까 전체를 물어봤으니까 33매 매출 거래소. 그리고 번영전자의 매수가 몇 개냐 그러면 이걸 보시면 돼요. 공급가액과 세액 합친 건 공급대가. 그 다음에 이제 4월부터 6월입니다. 그러면 04월, 06월. 엔터. 그러면 여기 매출의 총 매수는 여기 나와 있죠? 위에 36개, 36매. 그러면 차이는 얼마인가? 그럼 답은 나왔네. 뭐 3매. 됐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다 끝났어요. 그럼 이거 열어가지고 여기다가 입력하면 되죠? 4,150만 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8만 2천 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매. 그리고 이제 여기 가서 이제 객관식 체크하면 되죠. 이제 이론 시험지에다가 이제 풀었던 거, 뭐 1번의 답은 3번이고, 2번의 답은 뭐 1번이고, 그 다음에 아까 못 풀고 넘어간 게 있어. 그럼 지금 풀면서 체크를 하는 거야. 먼저 다 확실한 거 체크하고, 그 다음에 찍으려면 그냥 그때 찍고, 뭐, 찍는 게 낫지. 그 어려운 거 그냥 아예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찍어버리면 되지. 그래도 합격에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답안 저장 버튼. 이거 작성을 해야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자, 이래서 124의 실기 풀었습니다.